사람은 고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 아버지 연배보다도 더 많은 나이가 된 거죠. 예, 세월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통영호歴이라는 그런 글을 한 분이 쓰셨어요. 예.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한테서 질문을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호歴이. 예, 이거를 호歴이라고 하는데 통영 사람들이 그걸 꼴뚜기라고 그렇게 부르죠. 꼴뚜기. 예, 멸치 같은 걸 잡게 되면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죠. 꼴뚜기. 예, 꼴뚜기 이렇게 잡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예, 김준이라는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분이 232회 정도 했으니까 아마 이 분야에는 굉장히 내공을 가지신 분이네요. 꼴뚜기. 활호래기회. 그러니까 그냥 이 꼴뚜기를 그냥 회를 떠가지고 먹는 모양입니다. 통영호歴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무슨 글을 고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통영의 아침은 서호시장에 시작된다. 예. 서호시장, 중앙시장 크게 두 개의 이름 시장이 있죠. 집이 서호시장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서호시장에 가까운 데는 일본의 적산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폐허화됐지만 옛날에는 항남동이라 해서 항구 한자에다가 남영남자, 남자니까 가장 이렇게 번화한 곳 가운데 하나였죠. 새벽에 반짝 열려서 새벽시장, 매립된 터에서 열린다 해서 새터시장을 했다. 저는 새터시장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나서 자란 집에 아주 가까운 소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굉장히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통영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한산도 잘 아시죠. 한산도에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제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연하도 비진도 등으로 가는 날이면 이곳에 시락국 시래기국이죠. 허기를 채우고 첫 배를 탄다. 한 달 전 이른 새벽에 서호시장을 새터시장을 둘러보다가 물 좋은 호래기 한 접시를 사들고 단골집으로 향했다. 호래기란 표현은 제가 처음 접하거든요. 그냥 꼴뚜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소개하시는 아주 이 분야에는 정통이 나 있는 분 같습니다. 통영에는 미륵도에 동백꽃이 필 때 시작해서 좌도에 매화꽃이 필 때까지 회로 먹기가 좋고 꼴뚜기는 무쳐 먹거나 오징어 같이 통째로 찌기도 한다. 경상도가 여러분들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는데 진주나 하동 그렇게 옛날에 행정업이 있던 통영 같은 건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음식 문화가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죠. 호랭이 맛을 보고 나면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은 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고향하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향 이야기가 나왔고 선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뭐 항상 빡빡한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좀 엉뚱한 점이 있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글을 적는데 이게 제가 50이 됐을 때 적은 글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신살 때 적었네. 49에서 50이 넘어갈 때 이렇게 자기 삶을 정리한 책을 적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마 2011년 정도에 나온 책인가 한데요. 지금 이제 내가 65이니까 이게 이제 50세가 되던 이런 책을 제가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좀 엉뚱하지만 참 글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글의 시대가 많이 저물었기 때문에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는 자전적 에세이인 거죠. 일종의 자서전인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랜만에 서평을 한번 본 겁니다. 이 서점에 지금까지 약 100여 권의 책을 썼지만 한 번도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그가 이 책에서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는 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런 50에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좀 오래 들으시게 되면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특성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나아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나아짐에 대해서. 그거를 이 책에서는 탁월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대든 30대든 40대든 간에 매일매일 좀 더 나아지는 거, 새로운 거, 좋은 거, 훌륭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도 세상에 이런 유튜브 방송과 완전히 차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방송하는 관계없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탁월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짐에 대해서 2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살아온 과정에서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이죠. 소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고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밝히게 된 것도 결국은 자기가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고 고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성실하고. 정규제나 조갑제 씨하고는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성실하게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문제를 다룰 때도 대한민국에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 그런 가설을 놓고 5년 정도 매일 2시간 정도 방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2시간 정도 방송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1시간은 방송을 할 겁니다. 조갑세 씨나 전규재 씨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1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죠? 조갑재 씨가 여러분들 필력을 젊은 날에 날렸지만 선거 문제를 가지고 공병호처럼 1시간 2시간 정도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내공이 없는 거죠. 자기 콘텐츠가 없는 겁니다.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들하고 나는 연배도 다르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는 저는 대단히 진지하고 매사를 그렇게 보는 거죠. 뭐든 진지하게 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반듯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올바름, 올고점, 반듯함, 훌륭함이 이꼬는 반듯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과 타협하거나 악과 타협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 투영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매일 2시간씩 여러분들 실방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주고받는 한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매일 1년 12달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자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완전히 그분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재영 씨 이름 써놓은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름 다 헛산 겁니다. 살아온 과정들이. 그냥 허명
감사원장 무슨 뭐 부장 판사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면은 굉장히 허한 거죠. 진실됨이라든지 진지함이라든지 반듯함이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편성하다 보니까 갈짓자를 계속 걷는 겁니다. 탄핵을 인용 찬성했다가 세태가 바뀌니까 뭡니까 좀 후퇴했다가 이렇게 이럽니다. 그게 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꾸준함도 지능이죠. 예.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예. 영어 표현에는 keep on going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철학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반듯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금세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성이 뛰어난 겁니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가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열성적인 거죠.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거. 그게 가장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것이 부족해가 여러분들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실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서울에 계시건 아니면 독일의 함부르크 계시든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이름 시드니에 계시든 간에 뜻 있는 사람들은 실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대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합쳐가지고 나라가 부정성을 규명해서 해결하는 데 크게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런 뜻깊은 이야기. 오늘 고향 바닷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떠오른 소회를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선거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